이번에 발표된 CPI하고요. 다음 달에 발표된 CPI가 가장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봤을 때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월하고 6월 달이 가장 기저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나오게 될 거는 4% 초반, 다음 달에 발표될 거는 3% 내외 이렇게 지금으로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와의 싸움에서 상당히 우리가 리더십을 잡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스킵을 일단 했던 게 맞았다 라고 얘기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실적 장세 같은 경우가 여러 4가지의 장세 중에서는 가장 수명이 깁니다. 2년 정도는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적 장세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상당히 좀 마음은 편안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버블이고 꺼지게 되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꽤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끄트머리쯤에 어느 정도 중반부 이후에 정광우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오랜만에 가능합니까? 예, 좋습니다. 네. 2월 또 2월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네. 한번 또 오랜만에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 네. 코너 속의 코너 네. 정광우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많이 물어봐 주셔야 네. 저희가 또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네. 정광우 대표에게 질문하고 싶은 시장에 대한 내용들 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책 이벤트 말씀드렸는데 몇 분 추첨 통해서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세익 대표님. 네, 박세익 대표님이 쓰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라는 책 저희가 몇 분께 또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합 인포맥스에서 만든 책입니다. 네,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니까 시작하면서 네. 대표님의 투자 철학은 뭔지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잘 살아남자. 예. 살아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네. 살아남자.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뭘 좀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급격하게 좀 시장의 초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 3일 사이에 부채 한도 협상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보이면서 이제는 금리나 아니면 지표 이런 쪽으로 빠르게 좀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때그때 이제 짚어가면서 가는 부분이고, 다행히도 첫째 관문이라고 여겼었던 일단 부채 한도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잡음 없이 막판에 가가지고서 또 타결이 되고 하원도 넘어가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쪽에서 저는 이제 그걸 보험을 들어뒀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누구나에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2011년도에 그런 사례를 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보험을 한 사람, 두 사람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령 예를 들면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외가격에 있는 풋옵션을 조금 사볼까라는 식의 행위를 나 혼자만 할 땐 괜찮은데 너무 많은 이들이 보험을 들면은 그 보험값이 비싸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안 좋게 발생 안 할 때에는 그거를 되돌려야 되는 매매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으로 주목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FOMC 회의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 침묵 기간에 연준 위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그런가요? 내일부터요? 다음 주? 내일부터 내일부터요? 들어갑니다. 예, 2주 전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2주 전이니까 예. 그러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까지 나오는 고용 데이터를 보고 나서 아마 연준 위원들이 코멘트를 하고, 그 뒤부터는 또 좀 이상하다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의 티밀하우스 기자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회의 전날에, 이번 회의 전날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까지는 우리가 다 보고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은 다만 소비자 물가는 못 보고 들어가는데, 그거는 트위터를 참고를 해야 되는. 그 참고로 어제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동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80% 넘게 동결하는 쪽으로 지금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갑자기 연준 위원들이
다른 네. 사람들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서너 명이. 네네. 그게 뭐 갑자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그 지난번 회의 때에 그러면 결과가 어떠했는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말씀을 네. 드렸었고 네. 그러고 나서 나왔던 지난 회의 이후에 나왔었던 의사록을 보게 되면 네. 거의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었던 네. 게 느껴집니다. 네. 많은 위원들 매니라고 지칭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11명인 것 같아요. 네. 11명은 보류 아직 못하겠다. 예. 총 18명이 지난번에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4명은 아마도 인상을 주장을 추가로 하는 것 같고 3분은 동결을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첨예하게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는 인상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동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파월 의장이 일단은 본인은 그 이제 동결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고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그것도 이제 버냉키하고 같이 나온 자리에서 얘기를 네. 했죠. 그리고 최근에 부의장으로 승격이 된 네. 그 제펄슨 같은 경우에도 그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동결의 무게를 굉장히 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딱 그 5대5의 싸움일 때 그럴 때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간부급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들의 속내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은 그쪽으로 더 무게추가 확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그럼 뭐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책에는 누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긴축을 해왔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서 동결이다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를 할 때 예. 스킵이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은 한번 뛰어넘고서 혹시나 올리더라도 그 다음 회의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어찌 보면 말장난인데 살짝 바꿔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도 기대가 어떻게 되냐면 다음 회의는 그러면은 동결일 것 같은데 그 다음 회의에서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가격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뭐 제가 볼 땐 제일 원하는 건 우리 올릴 수도 있어. 근데 가급적이면 안 올리고 싶어. 이고 근데 올해 내로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결한다는 걸 너무 뉘앙스를 줘서 인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정말 싫어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딱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게 거의 연준이 원하는 정도 수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확률을 끌고서 회의 때까지 앞으로 2주 남은 회의 때까지 다 끌고 가면 연준 정책 이제 그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연준 예상대로 되는 일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어저께인가요? 바로 전에는 최소한 한 번은 쉬어가자. 뭐 그렇게 네. 말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한 번 멈추면 다시 인상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멈추면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거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 나오는 고용지표 숫자가 좀 작게 나오면 멈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분위기네요. 어떻습니까? 네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한번 연준이 동결을 해버리고 나면 예. 시장은 곧바로 언제 인하할 건데 이쪽으로 바로 예. 눈이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대를 어떻게 연준이 잘 컨트롤을 네. 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전략을 결국은 사용하지 않을까 이고 한국은행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동결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금리 결정이라는 수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단에서는 매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도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만일에 동결하면. 만일에 동결이 네, 나오면은 네. 나머지는 모조리 모조리 매파적인 가능성이 매파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 점도표를 올려버린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가지고서 본인들에게 쏟아질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는 최소한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네, 잘 해야죠. 그리고 예시를 그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번에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인상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 최근에 보면 뭐 가령 그런 거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멈췄다가 한 번 또 올렸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물론 이제 한국이나 캐나다는 그러지 않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예시도 또 있기 때문에 연준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연내 인하 기대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안감은 조성을 하는 게 예. 이게 너무 이제 갑자기 돌아서는 걸 방지한다 그런 거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면은 정말로 연준이 그렇게 해도 되는 정도 상황이냐.
라고 봤었을 때 지금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물가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고용의 경우에 연준이 가장 원했던 거는 임금 상승률만 똑 떨어지고 나머지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야 침체가 안 오면서 혹은 오더라도 얕게 오면서 이제 물가만 떨어져주는 그런 상황일진데 지금 ADP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발표가 되는 숫자가 정확하게 연준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고용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탄탄한 거죠. 그런데 임금 상승률만 똑 떨어져 가고 네. 있는 거고, 그러니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네. 예, 라고 요번에 또 이제 전체적인 헤드라인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연준이 어쨌든 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쨌든 감산이 추가적으로 오펙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정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 같지만은 유가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가장 코릴레이션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다시 조금 또 안정화를 찾았으니까 기대 인플레도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표될 CPI 하고요. 다음 달에 발표될 CPI가 가장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봤을 때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여주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월하고 6월 달이 가장 기저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물가를 얘기할 때 뭐 전월 대비 어쩌냐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이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숫자를 그렇죠. 굉장히 사실 보게 되거든요. 전년도를 보는 거죠, 항상. 예.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번에 나오게 될 거는 4% 초반, 다음 달에 발표될 거는 3% 내외 이렇게 지금으로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은 물가와의 싸움에서 상당히 우리가 리더십을 잡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스킵을 일단 했던 게 맞았다라고 얘기를 충분히 저는 뭐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좋은 질문을 워낙 많이 올려주셔서 네. 네, 대표님의 생각을 또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인 메이커님이 올려주신 질문부터 좀 볼게요. 요즘에 미 주식시장이 강세 종목 숫자가 전체 종목 숫자 대비 매우 적은데 이러면 시장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좀 쏠려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네네.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강세장의 이 모습에 대해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형화된 그림들이 제 생각에는 지금 투자자분들은 앞만 봐도 코로나 때로 맞춰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사실은 다 같이 와장창 빠지고 약세장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강세장이 올 때는 다 같이 엄청나게 또 랠리를 하는 그런 거를 보셨는데, 사실 그 모습들도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강세장이 시작될 때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어떤 때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소수 종목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이 그 업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는 미국의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종목이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해서 먼저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거 같으면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이제 약세장이 끝나갈 때에 우량주를 그때가 뭐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데, 현대판에서는 최고 우량주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때에도 비용 관리 잘해가지고서 이익을 지킬 수 있고, 조금만 여기에서 개선되는 여지 보이니까는 바로 매출단에서 예상보다 잘 나와서 자극을 받아버리고, 또 새로운 산업도 지금 창출해낸다 만다 AI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이 뭐 그 약세장의 전조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산의 과정을 거칠까인데, 결국에는 이 확산이 거쳐지게 되려면 확산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저는 뭐 한국의 수출이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데이터가 지난달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달은 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아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 쪽은 어쨌든 금융시장하고 선행지표들은 다 빠르게 다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행지표가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사실 선행지표들이 올라가주면 그 뒤에 동행은 따라가거든요. 그런 데들이 실제로 좋아진다든지라고 하면은 저는 무난하게 다른 쪽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고,
너무 또 좀 자료들을 극단적으로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제일 그냥 평범하게 보실 만한 자료는 ADR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dvanced Decline Ratio라고 해서 상승 종목, 하락 종목해서 비율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뭐 제일 극단적인 자료가 뭐 5개 종목만 올랐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어. 막 이런 식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뭐 이 정도로까지 반응은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ADR을 보시면은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뭔가 뭐 이제 코로나랑 대비를 하면은 상승 종목의 개수가 초기에서 적은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정말 손에 꼽을 기업만 오르는 정도로 이번에 편식하는 장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뭔가가 좀 나올까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숏커버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숏은 여전히 대단히 많고 네.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게 빅텍으로도 분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엔비디아도 가장 숏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좋은 게 조금 나와버리니까는 어마어마한 숏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에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거에 걸려있던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안 빠지니까 근데 시장이 네. 커버들이 저는 나오는 게 그런 데선 또 상승도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만 몰려간다라고는 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생각이고 그러면 수출하고가 지금 어떠냐인데 어제 한국 수출이 나왔는데 일평균 수출로 봤을 때 1에서 3월까지가 마이너스 16에서 17%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마이너스 10% 초반으로 올라왔고 5월 달이 드디어 한 자리대로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9%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좀 고무적인 거는 베이스 효과 자체가 5월은 작년에 생각보다 그 베이스가 좀 높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이 그 전달에 대비해서는 거의 한 10%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은 곳곳에 나오고 있다. 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수출주나 이런 데들도 최근에는 주가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어제 그 수출 숫자는 좋았는데 네. 그저인가요? 중국 숫자가 사실 되게 나빴잖아요. 그런데 좀 네네. 상충되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에 한국에서는 제일 느끼실 수 있을 만한 것이 네. 이달 들어가지고 왠지 지난달보다 대기질이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전달에는 좀 안 좋았는데 네. 중국이 다시 안 좋아진 거 아니냐. 네. 그랬는데 어쨌든 숫자는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보다 중국 현지에서는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하는 네. 얘기까지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중국 쪽이 저는 그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그다음 위드 코로나로 빠르게 전환을 했고 네. 우리도 사실 다른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때 보시게 되면 소비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그게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회복이 네. 됐었거든요.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 지 아직까지 거의 이제 아직 반년이 안 지났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중국이 시진핑 그 3년임 하고서 첫 해인데 경기를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이냐 부양책.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거든요. 당장에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9월 달이면은 1년 밀린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그런 행사가 있는데 더더욱이나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좀 부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당위론도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봐서 뭐 그 대규모의 정책 같은 것들이 기대 봄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도 너무 이제 이달 들어 하여튼 지난달 숫자는 안 좋은 건 사실인데 너무 걱정을 또 하실 필요는 질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네요. 중국의 코로나 회복하는 거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해서 지금 시차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잊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것도 좀 해보시죠. 네네. 중국 쪽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중국 증시가 좀 지금 약간 네. 상황이고 그리고 하니까. 엊그저께 숫자가 나쁘니까 네. 진짜 머릿속에는 야 부양책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다음 질문은요. 행농인 님이 올려주셨는데 6월도 증시 괜찮을 거다.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좀 내주셨는데 7, 8월 썸머 랠리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연속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네, 제가 월별 기준으로는 사실 알 네.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실적 장세로 과연 정말 잘 넘어갈 것이냐라는 네. 거고 그러기에는 정말로 조건들을 하나하나 아주 교과서적으로 지금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여름에 실적 그 장세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이고 그러면은 그 실적 추정치가 상승하는 것만큼을 따라 가지고서 실적 장세는 쭈루룩 가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뭐 하여튼 기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실적 장세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브라운즈 님이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실적 장세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적 장세가 오면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 실적 장세 같은 경우가 여러 네 가지의 장세 중에서는 가장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가 보통은 한 2년 정도는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장세를 이렇게 순환론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재고주기이기 때문에 뭐 한 40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도 보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실적 장세가 혼자 차지를 합니다. 그 네 개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장세, 금융, 실적장세, 실적,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실적장세가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상당히 좀 마음은 편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전고점을 뚫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증시가 우상향을 오랜 기간 우리가 한 100년 놓고 보면 쭉 해오잖아요. 그러면 순환론에서는 그전 순환 주기 때 대비해서 그 다음 순환 때가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는 지금까지는 해왔었습니다. 근데 매번 그 모습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서 네, 정확하게 제가 레벨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어쨌든 뭐 그냥 심플하게는 실적 장세가 오면은 생명력이 길더라라는 네. 정도만 그냥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뭐 최근에 그 장세에서 AI 얘기를 빼놓고 할 수 없는데 관련된 질문도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이 버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AI와 같이 결부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전망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이송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버블이란 말도 도는데 버블 초기면 사야 하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의견을 지금 물어봐 네네. 주셨네요. 어떠십니까?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의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게 실체가 있느냐?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아니 다들 지금 기업들이 돈도 없어가지고서 구조조정한다는 빅테크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저거 투자를 하는 것이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 본인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한 기존에다가 더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석 상대처럼 이렇게 이쪽의 거를 기존 투자 계획 빼가지고 AI 하는 거면 사실은 효과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아주 현실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라 AI 빼고서는 뭔가 성장을 소위 말해서 갖다 붙일 만한 게 지금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추가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블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만약 투자자고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AI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은 물어볼 것 같거든요. AI 쪽으로 지금 말이 많은데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시선이 막 쏠려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손에 든 가짓수가 많으면은 우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딴 거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다 굉장히 성장에 대해서 말하기 주저할 만한 안 좋은 국면을 거쳐왔다는 거죠. 1년 넘게. 네. 그 상황에서 그나마 AI가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종목들이 잘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다 질문을 하고 있고 회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안 해보고서 이건 별로야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 발은 들여보고서 좋은지 안 좋은지는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게 단순히 IT 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업종까지도 전부 다 이걸 혹시나 우리 쪽에 뭔가 접목해 볼 수 있는 게 네. 없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네. 쫙 깔리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게 별게 없더라. 네. 라고 하면은 이게 버블이고 꺼지게 되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제가 보기 때에는 앞으로 꽤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뭔지 소위 말해 기업들도 담당자 정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투자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지금 정 대표님이 실체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상관없는 거죠. 그게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일단은 개별 회사단에서 연구를 하는 회사단에서 나왔을 때하고 네. 이를 대중에게 딱 공개하고 수십억 명이 그래 한번 사용해보고 네. 우리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았는데 인데 사실 기술의 발전이나 접목이 어디로 될지는 새로운 거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십억 명이 동시에 그걸 보고서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놀이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작업에 접목을 할지는 모르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실체가 확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은 한번 써보면서 그걸 찾아 나가는 탐색의 과정이다. 탐색의 과정에서 시간은 좀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한테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돼 있지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만약에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증거들도 그 뒤에 속속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서 투자자들이 결정을 내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관련돼서 진짜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 화장품주 얘기하면서도 네. 화장품주 얘기하는데도 온통 AI 얘기. 제약바이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약바이오.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네. 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에서 AI를 뭘 하게 되면 그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제약바이오 안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은 IT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예. 건지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예. 거죠. 근데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 작업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그래픽 작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픽 작업을 할 때에 AI를 사용을 하니까 너무나도 속도가 빠르고 네. 그러니까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네. 있다라고 몇몇 회사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와닿지는 않은 거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정말로 너도 나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접목을 정확히 제대로 시킬 네. 거냐. 그럼 기존 인력하고는 어떻게 할 네. 것이며라는 거는 사실은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딱 얼른 생각했을 때에는 소위 그거를 명령값만 내릴 수 있는 소수만 남기고 네. 나머지는 다 구조조정하면 돼.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왜냐 기존 인력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더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역량이 안 돼 못한 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 접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탄생을 할 때는 저희가 현실에서 어떻게 될지는 초기에는 모른다라는 이게 말씀을 많이 흑백 물리로 드립니다. 하기에는 아직 너무 초기다. 너무 초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책 보내드릴게요. 저희 올려드린 이메일 주소로 성함,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뵐 때까지 시장 어떤 부분 주목하면서 보면서 또 체크해 볼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네. FOMC가 제일 일단은 이제 네. 또 다음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근데 다음 주에는 이제 위원들이 코멘트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결국 물가 지표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오게 돼. 그래서 뭐 물가 나올 때까지는 별로 특이점은 없을 것 같다이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뭐 정말로 실적 장세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서 좀 힌트들을 주는지 네.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에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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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